넌 방학했잖아. 고3이지. 전 아니네요. 고2 신분으로 학교 3번이나 뽑았는데. 아니지. 3번밖에 더 안 남았잖아. 이제 고3이지. 넌 5번이야? 생긴 거 들어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작이 되었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 확률과 통계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난 재밌어. 왜냐? 너네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 나도 틀릴 거거든. 나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되게 재밌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예요. 오히려 수학, 토랑, 미적분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 걔네는 그냥 풀면은 푸는 대로 맞추니까. 걔는 귀찮거든. 그냥 귀찮은 게 많아. 근데 얘는요 귀찮은 게 없어요. 외울 것도 없고 대신 많이 틀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확률과 통계를 되게 잘하고 싶다. 많이 틀리세요. 진짜 많이 틀리세요. 그렇다고 진짜 시험에서 많이 틀리라는 얘기가 아니로요. 시험에서 많이 틀리라는 게 아니야. 시험에서 적게 틀리고 싶으면 평소에 문제 풀 때 많이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특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과 통계만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확통만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원수투 풀 때 사고방식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들과 좀 다르고 얘는 약간 좀 뭐를 잘하고 있으면 확실히 얘는 좀 잘하냐면 첫 번째 국어 잘하시면 돼요. 수학보단 국어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잘하시면 되냐면요. 국어랑 관련된 것들 다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면 되고 사탐 잘하시면 돼요. 사탐에 말장난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안 빠질 자신 있다. 그러면 확통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학에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더하기 빼기만 필요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 계산하는 거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초딩 수학이에요. 초딩 수학인데 다만 귀찮아. 많이 귀찮아. 그래서 얘가 귀찮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틀려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틀리고요. 계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들도 유일하게 많이 틀리는 과목이 확통이에요. 그리고 얘 풀이 방법은요. 하나가 아니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 배우는 거고 이거 자체를 왜 배우고 자빠졌느냐? 교육과정에서 하라니까. 교육과정이 하라니까. 그리고 문과들은 이걸 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얘 되게 잘하고 싶으면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많이 틀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빗줄기가 내리는 거, 교재든 시험지든 어디든 빗줄기가 내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빗줄기가 내려 있는 거를 시험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위험하겠지. 그거는 위험하겠죠. 그 빗줄기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여러분들 확통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통은요 매일 조금씩 하세요. 길게 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오늘 숙제 내드린 건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이죠. 왜 1월 1일인데 나올래? 1월 1일인데 나올래 정원이? 왜 아쉬워한다는 표정이지? 나올래? 1월 1일에? 나는 나올 수 있어. 나 어차피 너 수업하기 전까지 그럼 다 쉬다가 너 할 때 나오면 돼요. 나올래? 아 노쇼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 노쇼를 외친다 당당하게. 노쇼를 외친다? 어이가 없네요. 노쇼를 외치면은 이제 알지? 일요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확통 수업은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교재는요 많이 개편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게 초판이 나온 이후로 많이 좀 개편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은 좀 다를 겁니다. 일단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뒤로 좀 한번 넘겨보시게 된다면은 넘겨봐. 대표 유형 문제까지 다 똑같은데 배운 내용 확인하기 뒤에 그러니까 그 DIY 노트 있죠? 그 DIY 노트가 그래도 조금 친절해졌어요. 그래도 뭘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는 해놨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면 배운 내용 확인하기가 없습니다.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이점을 보자면은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 봐요. 우리 페이지가 1강은 1학년 거 복습하는 거니까 1강은 그냥 건너뛴다 치더라도 11쪽 들어가게 되면 11쪽의 문제 1-2번부터 보세요. 11쪽의 문제 1-2번부터 보시면요. 출처가 무시하시죠. 출처들이 다 밝혀져 있는 기출문제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올해 것까지 싹 다 반영했습니다. 올해 6월, 올해 9월 그리고 올해 수능 문제들까지 내가 싹 다 24문제까지 다 새로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다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넣었고요.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시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 24문제를 다 여기다 실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겹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리뷰 코스 할 때 좀 보여줬으면 싶은 것들은 다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확률과 통계 강좌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면 다른 반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른 반이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할 건데 첫 번째, 우리 확률과 통계는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3번 더 복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 거냐면 1월부터 2월까지는 그냥 확통 전범위 다 개념 정리할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확통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게 얇을 겁니다. 수투 수원보다 훨씬 더 많이 얇을 텐데 그 교과서 전범위를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2월까지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개념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개념 정리를 다 하는 게 여기 있는 1, 2월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까지 개념편만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프린트 유형연습 프린트물이 계속 나갈 건데 이 프린트 자체는요. 여러분들 확통 전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2월까지는 사실 모든 개념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2월까지만 듣고 수능 보러 가도 돼. 학교 시험 보러 가도 돼. 됐니? 왜? 이 교재 자체는 내가 자신 있어. 내가 확통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미적분이랑 좀 달라요. 미적분은 올해 데뷔했죠. 그러니까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실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잖아. 근데 확통은 내가 몇 년 했게? 20년? 내 나이가 29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곧 있으면 29인데 내가 그럼 9살부터 확통하고 자빠졌냐? 영재네. 그러니까 영재네. 야, 씨. 그래도 22년부터 확통은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고상 강의만 했어요. 22년부터 계속 확통만 계속 했고요. 확통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내 시그니처 강좌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수학 강사들이 각자 고등수학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강좌들이 있는데 나는 확률과 통계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뭐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접근법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확통 문제들을 많이 풀고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 많이 연구를 하면서 내가 가져온 내가 이렇게 체득해온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아낌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요. 유튜브를 하면은 다른 강좌들에 비해서 좋아요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강좌이기도 해요. 확통이. 그래서 좋아요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통 나한테 듣는 거는 그래도 믿고 들을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좀 더 달라졌어요.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확통은 조금 더 달라져서 그동안은 개념 정리를 2월까지 다 한 번에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항상 안 해드렸었는데 2월까지는 그랬더니 작년에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이번엔 그냥 아싸리 그냥 싹 다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월까지 싹 다 정리하자 이렇게 되었고 3월에 여러분들은 시중교재를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반은 안 써요. 우리 반만 쓰는 건데 시중교재에 뭘 쓸 거냐면 정원이네 학교 교재죠. 수능특강. 얘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수능 트렌드가 수능특강 분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굳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그렇게 이득이 있진 않아요. 근데 확통은 해볼만해. 확통은 좀 해볼만해.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닌데 해볼만해요. 그래서 확통은 좀 분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8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 항상 확통은 8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8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는 항상 연계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년, 재작년 트렌드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거의 나 이거 풀어봤어 싶을 정도로 직접 연계되는 게 좀 많아요. 간접 연계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좀 나 여기서 어디서 봤는데 싶은 것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트렌드라서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달라요. 작년은 수능 특강을 조금 분석을 해드려도 뒤에 통계 부분은 분석을 안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부터는 수능 특강 철저하게 전범위 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수능 특강 분석을 할 건데 3월 달에 분석하게 되는 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1, 2단원에 해당하는 거를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재 받은 게 시즌 1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1, 2단원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만 풀어도 확통의 3분의 2는 끝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끝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끝나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3월까지 1, 2단원은 2번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는 리뷰 코스를 잡을 건데 그 리뷰 코스는요.
알다시피 우리 수능 기출 문제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단원에 해당하는 우리는 리뷰 코스를 4월 달에 돌리고요. 됐니? 그래서 4월 달에 리뷰 코스 돌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엔 당연히 수능 특강 남은 3단원이 있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 3단원 통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단원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3단원 리뷰 코스를 돌리면은 내신 대비 강좌는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7월부터는 완벽하게 수능 대비 강좌로 바뀌게 돼요. 수능 대비 강좌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강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능을 해야겠다 싶으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7월 달에 자연스럽게 수강 종료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확통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기출문제 정도는 계속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바이블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오는 것이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수학은. 왜? 나오던 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게 계속 나와. 적어도 2점, 3점짜리는. 그리고 수능은 평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과는 좀 다르게 늘 내는 것들이 있어요. 단독으로 내는 것들이 좀 주제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주제들을 잘 정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2026을 위한 확률과 통계 for 2026이거든요. 이 강좌 이름이. 그러면 그 2026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런 출제 경영들을 철저하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만족할 수 있는 강좌를 보답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념이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2026학년도 확통에 내가 그동안 많이 노하우를 녹였던 것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총집합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 없이 들으세요. 1학년 거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그대로 복습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개념이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줄게. 확률과 통계지. 그럼 확률과 통계면은 뭐랑 뭘 배우는 거겠냐? 확률과 통계를 배우죠. 그럼 통계는 애초에 그냥 진짜 평균 분산 표준 배제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으로 뺀다고 치더라도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는요 가능성을 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로 치자면 그럼 그 가능성을 구하는 것 자체는 결국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았을 때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분수 표현이 확률인 거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 확률을 찾으려면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 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 있는 요 내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 강좌는 쉬는 시간 없이 딱 70분 수업입니다. 1시간 10분 하고 끝낼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요, 지금 35분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45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10시 45분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갈 거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똑같아. 수요일날 니네 클리닉을 앞에 하잖아요. 클리닉 앞에 하시고 클리닉 앞에 하고 9시 20분에 시작을 할 거야. 그럼 10시 반에 끝날 겁니다. 알겠지? 대신 쉬는 시간 없이 간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쉬는 시간 없이 딱 70분씩 하고 끝날 겁니다. 수요일은요. 오늘은 10시 45분이요. 오늘은 9시 35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0시 45분에 끝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짧게 갈 거야. 왜? 확통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적분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개념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 됐죠? 앞에 봐. 이쪽에 있는 개념인데 내가 너네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확통. 개념 쓰지 마. 절대 쓰지 마. 교재 친절하게 설명은 해놨어요. 근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거기 2강 말고 1강. 이쪽 가라고 이쪽. 왜 벌써부터 확통을 배우고 싶어서 안 달랐어? 쌤이 아까 11주 펴라고 해서 그래요. 그건 아까 내가 그냥 문제만 가볍게 보라는 거였지. 오늘 여기 1학년 거 가볍게 복습할 건데 첫 번째 확통. 절대 개념 보지 마. 지금 아무것도 쓰지 마. 그냥 칠판만 보고 이해하고 끝내. 알겠지? 확통은 이해만 하세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적용만 하면 돼. 왜? 개념이 그런 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확통 공부하는 방법은요. 수원수투랑은 달라요. 수원수투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 확통은 외워야 되는 게 거의 없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많아. 알겠지? 확통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요. 이거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거야.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거 정도만 알면 돼. 나머지 그냥 상황 이해해서 식 쓰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법만 외우면 돼요. 확통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확률에서부터 셈 정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경우의 수의 기본 원리부터 좀 얘기를 하죠.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경우의 수의 우리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 원리, 즉 다시 하면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의 연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가 있는데 경우의 수에서는요 우리는 단순히 두 개의 연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두 개의 연산만 쓰면 돼. 그럼 그 두 개의 연산이 바로 뭐랑 뭐라 그랬어? 기억나면 얘기해봐. 뭐랑 뭐야? 그치? 우리 경우의 수는요 다 필요 없어. 더하기만 잘하거나 곱하기만 잘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더하기랑 곱하기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쟤네 언제 쓰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만 해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언제 더할래? 이상한 걸 듣고 왔어. 독립 아니야. 독립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독립은 이거랑 달라. 독립 아니야. 어떨 때 더 할까요? 기억나면 얘기해봐. 어떨 때 더 할까? 정답. 다시 하면 뭐냐면 잘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는지 1학년 때. 1학년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배웠어요. 맞잖아. 너네 1학년 때 다 나한테 배웠잖아요. 이거. 이거 나한테 배웠잖아.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없잖아요. 이거 1학년 때 나한테 배웠지. 자, 더하기는 언제 배우냐면 언제 쓰냐면 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일단은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가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영향권 밖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권 밖에 있다는 건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같이 일어날 때 아니면 따로 일어날 때요? 그치?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사건이 결국은 우리는 따로 발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일어날 때 우리는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곱할래? 어떨 때 곱할래? 그치? 서로가 영향권 안에 있을 때. 다시 하면은 같이 일어날 때 따로 일어날 때 같이 이렇게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어요. 이것만 알면 돼. 경우의 수는 진짜 이게 다야. 진짜로. 내가 약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수원 수트에 비해서 많이 쉽죠? 제가 1학년 때 쌤한테 배웠어요? 이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용이거든. 기억이 안 나는데 쌤이랑 수업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곱하기는 여기는 서로가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권 안에 있을 때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 어떨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사건이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건데 이 사건이 같이 발생할 때 이때는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딱 기억을 해주고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문제들을 풀 때 그냥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연산을 할 땐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서로 영향권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같이 일어나는지 따로 일어나는지 그것만 보면 돼. 바로 밑에 EX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조금 쓰긴 써야 되겠지? 풀이만 쓰세요. 풀이만. 알겠지? 풀이 정도만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예부터 가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교재에는 구분이 돼 있을 텐데 나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왜? 구분 안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경우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워요, 의외로.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장명준 이 자식이고 명준이 이거는 왜 라이브로 쳐보면서 책 주세요 이딴 소리하고 자빠진 거지? 저거 왜 라이브로 보고 있지? 저거 나 없는 사이에 난리를 쳐놨는데? 저기 온라인으로? 이따가 봐.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지금 저기서 보고 있냐고? 직접 와야 되는 인간이. 그렇지 않아? 물어봐요. 쌍표라도 보고 있네. 아니 책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까먹었대. 지금 여기 와야 되는 걸 까먹었대, 이 미친 인간이. 아, 이거 왜 나왔냐는 건가? 아니. 자기 까먹었대. 자기 까먹었대. 야, 이거나 봐. 자기 까먹었대. 야, 여기 봐. 게임하다가 랜드카가 뭐? 이 미친놈이. 아니, 뭘 게임하다가. 게임? 이게 돌았네, 드디어. 이게 돌았네. 야, 이거나 봐. 야, 여기 EX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고3이 게임만 쳐하다가 자빠져가지고. 하긴, 어제 그 L 모씨 있어요. 걔도 지 가기 싫어가지고 국어 쨌대. 어제 국어 쨌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욕먹었죠. 에휴. 아니, 고3이 게임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지. 에휴.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집에서 어디까지 갈 거야? 뭐 또? 어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자, 여기 있는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가는데 상황만 이해해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황만 이해하면 돼.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나는 버스 몇 개 있고요. 지금 현재. 그치, 버스 6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은 몇 가지 있었습니까? 그치, 지하철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지하철이 3가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지금부터 그냥 버스 또는 지하철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서 어디까지만 가기만 하면 돼? 학교까지만 가기만 하게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 내가 여기 있는 집에서 출발을 할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집에서 출발을 할 건데 그럼 집에서 내가 갈 때 내가 만약에 버스를 골랐다고 쳐? 그럼 내가 버스 타고 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스 탔다고 지하철 파업해요? 안 하지. 내가 지하철 탔다 해가지고 버스 기사님들이 날 죽이러 올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까? 그럼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내가 뭘 하나 선택을 한다 해서 다른 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같이 일어날 수도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내가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타고만 가면 되는 거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땐 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냥 뭐 한다고? 그치. 플러스 끝. 그럼 정답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얘는요. 나 햄버거 5개, 탄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햄버거가 현재 5개가 있었고 여기 있는 탄산이 현재 나는 3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햄버거와 탄산을 각각 1개씩 구매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햄버거랑 탄산을 사달라는 것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얼탱이가 없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햄버거랑 탄산을 봤을 때 그럼 우리 햄버거를 선택하는 거, 탄산을 선택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 현재 같이 골라야 돼? 따로 골라야 돼? 지금 이거? 같이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하나 고르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고? 5가지였고 탄산음료를 하나 고르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을 때? 3가지였을 때 얘네들은 같이 뽑는다고 따로 뽑는다고요? 같이. 그럼 둘을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치, 얘네들 곱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곱하게 되면 개수 나오잖아.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되었다고요? 15. 정답 15가지.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념 끝났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압도적으로 쉽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2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1번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것도 난리치고 있지. 어? 뭐라고? 저것도 난리치고 있지 지금. 조팝? 저게 아주 그냥 아니 저게 요즘 돌았나? 아까 위에 어쩔 다음에 보셨어요? 어쩔 다음에? 뭐야 묻혔네? 살이나 빼셈? 살이나 빼셈? 미쳤네 아주 그냥. 저게 드디어 정신줄을 놨다니까. 자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어?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뭘 정원이가 시킴이야. 쟤를 왜 팔아? 쟤를 왜 팔고 있어? 네가 시켰냐? 저요? 네가 시켰냐? 렌즈도 들어가기 때문에 카톡으로 해가지고 인스타로 갑자기 야 이거 해 뭐 쳐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해? 자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야 얘 아주 그냥 물타기 잘하는데 자 여기 1번부터 봐봐.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지금 현재 이게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냥 주사위 두 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지겠다는 소리야. 주사위 두 개 던지는데 우리는 눈의 수의 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주사위가 있을 거고 걔네들 눈의 합을 구하게 되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뭐 족발이야. 씨.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 합이 뭐 아니면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돼. 그래. 그럼 우리가 5 아니면 1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두 가지로 잡아줄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를 찾아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치. 5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치.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거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거는요. 5랑 10은 같이 나옵니까? 따로 나옵니까? 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못 일어난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잡아놨을 때 얘네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해 곱해 뭐해? 더하면 되는 겁니다. 끝. 그러면 얘네 그냥 각각 경우의 수 찾아서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5 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5 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거 첫 번째 찾아봐. 그러면 몇과 몇 더하면 5 되겠습니까? 1, 4. 그치. 1과 4 더하면 5가 됩니다. 또 몇과 몇 더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2와 3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 다른 학원은 걸려 들어오던데. 우린 여기서 노드같이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그치. 3이. 왜냐면 이거 현재 주사위가 이름이 서로 다른 거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조금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것들도 완벽하게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4, 1도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그치. 여기는 그래서 4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눈의 수의 합이 10 되는 것도 똑같이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의 눈이 몇부터 몇 가지만 온다는 것만 인정을 한다면. 그치. 1부터 6까지만 온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왠지 정명준 저 자식이 뭔가 이렇게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현재 드립을 칠 것 같은 느낌인데. 조용하네? 웬일로 갑자기 조용하냐? 저거 또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칠려다가 걸렸어, 쟤 지금 칠려다가 걸렸어.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잘 봐. 그럼 눈의 수의 합이 어쨌든 1부터 6까지 있는 수가 우리가 10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봐봐, 걸렸다니까. 걸렸다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그러면은 1과 9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주사위 눈에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몇 컴마 몇부터 가능한 거야? 4랑 6이 있는 거 가능한 거죠. 또 몇과 몇 있는 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5랑 5 있는 거 가능하고 또 6,4. 자, 여기는 5,5도 그럼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끄떡끄떡 거릴 필요는 없는 거지. 왜? 바꿔봤자 어쩔 뭐야? 똑같잖아. 똑같은 거는 그냥 하나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바꿔봤자 똑같은 거는 우리가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까지 따로따로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거 몇 가지밖에 없다? 그치. 얘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4가지와 여기는 3가지. 결국 뭐 해주면 된다고요? 더하면 된다고.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되었다고요? 그치. 끝. 1번 답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거 조용한데 왜? 저거 조용한데 왜?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2번 같이 한번 봐봐. 내가 진짜 요즘 제가 저거를 접속하는 순간 이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얘 물음표 던지잖아. 왜 갑자기 니네들에다 웃고 그래? 뭐? 아니 위에 거 못 보셨어요? 뭐가? 아니, 나도 볼 수 있어. 게임하는데 왜 불러? 미쳤네, 저게 드디어 방금 돌았네? 나도 떴어, 여기. 게임하는데 왜 부름? 이 미친놈인가? 농담인데. 어? 농담. 농담이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열받아. 저거 진짜 같아.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자연수 XYZ가 S인데 그 자연수 XYZ에 대해서 우리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 되는 저거를 만족시켜주는 순서상 X, Y, Z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쳐볼래? 여기서는 어떤 단어에 우리는 동그라미 치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자연수. 그렇지. 포인트 잘 잡아야 돼. 확률과 통계에서는 항상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해.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칠 거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현재 주어져 있는 게 자연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우리 자연수 몇부터 인정하지? 학군국에서는요. 적어도 1부터 나오는 1 이상의 정수만을 얘기를 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1 이상의 정수만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 즉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가 되는 걸 찾아줄 거냐면 10 되는 걸 찾아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경우의 수를 찾을 때는 어쨌든 일일이 노가다를 때려가지고 찾아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노가다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노가다를 한다고 했을 때 너네 X 먼저 할래? Y 먼저 할래? 아니면 Z 먼저 할래? Z. 왜? Z가 1이라고 하면은 응. 이제 좀 더 뻘짓을 안 해도 돼요. 오, 오케이. 지우는 셋 중에 뭐 먼저 할래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네가 그냥 아무거나 골라봐. 뭐? 왜? 쟤 따라서? 논리적이요. 아, 제 말이 논리적이었어? 야, 그러면은 어이 장명준 씨. 다시 해주세요. 어이 왜 말이 안 되지? 그치. 야, 얘도 Z로 먼저 한대. 그럼 얘도 Z로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맞는데, 솔직히 얘기해줄게. 앞에 봐봐.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X 먼저 넣어도 돼요. Y 먼저 넣어도 되고요. Z 먼저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먼저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Z를 먼저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네에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고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방법으로 봤을 때는 Z가 최적화돼 있어. 그럼 왜 최적화돼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정원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적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개수가 적었는데 오히려 10이랑 훨씬 더 많이 금방 가까워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Z를 먼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Z 싫어요. X 먼저 넣을래요? 상관없어요. Y 먼저 넣을래요? 해도 돼. 됐니? 대신 경우에서 좀 더 많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풀 때는 노가다를 할 때는 항상 시간을 제일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시간을 가장 적게 쓸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 Z의 가장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Z 얼마부터 집어넣을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여기는 Z의 1부터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Z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1이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그래서 얼마가 돼? 여기 Z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3Z는 얼마가 돼? 3이 되니까 넘어가니까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2Y가 얼마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이지. 그러면 여기서 X, Y 순서상 찾는 건 니들이 알아서 찾으면 되겠지. 맞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누구 먼저 맞춰줄래? X 아니면 Y 둘 중에 뭐부터 맞춰줄래요? Y 먼저 맞춰줄래? 그럼 Y가 얼마인 거부터 집어넣을 거야? 1부터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1이죠.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 X가 얼마가 필요한 거고요? 5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5,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Y 대신에 얼마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2도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었으니? 예? 이거 넘어가면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Y는 얼마가 되냐고. 2Y는 4가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3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X가 3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 집어넣으면 X는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1이 필요하고 4부터는요. 가능할까요? 안 되지? 여기 4 집어넣으면 8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Z가 1일 때 그래서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인정을 한다. 그치? 그래서 Z가 1일 때 그래서 우린 여기서 3가지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Z가 얼마일 때도 같이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치? Z가 2일 때를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었으니 6이 되었으니 얘 넘어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2Y가 그래서 4가 되는데 이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 더하기 2Y가 4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줄 거는 여기 Y에 그러면 1부터 하나하나 다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가기만 하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에 1 집어넣으면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2,1이 될 거고 2부터 집어넣으면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2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니까 넘어가서 x가 필요한 건 0인데 그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몇 개밖에 안 되냐면은 그래서 얘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z가 3인 거부터는 여기 3 집어넣으면은요. 얘 그래서 우린 여기는 z가 3인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치 9니까 넘어가서 1이 되기만 하면은 되는데 이 1 되는 게 있냐고. 안 되지. y에 1 집어넣는 순간 쟤는 x가 마이너스 1 필요하니까 얘부터는 아예 안 되네요. 그럼 땡! 그건 뭐야? 얘네들만 더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우린 여기는 3과 1 어차피 같이 못 일어나니까 얘네들을 더한다고.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가지? 끝. 그래 정답 4.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아마 문제 푸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제 풀어주는 시간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라서 내가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었죠 라는 거를 내가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가는 수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볍게 복습하는 개념이니까 그냥 가볍게 복습해보고 집 가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랑 여기 밑에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뭘 절레절레야. 뭘 절레절레야. 야, 일주일 동안 16문제, 야, 그 16문제밖에 안 돼. 프린트도 한 장밖에 없어. 아, 너무 많다. 뭘 많아. 프린트도 16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풀어와. 알겠죠? 144. 미친놈이.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거 돌았나? 근육량이네요. 야, 저게 내 몸무게 양이라고 친 게 언젠데 바로 직전에 몸무게 양이라고 친 거 아니야? 저 도라이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근육량이 144면은요 내가 뭐 김종국 이상이냐고. 단위가 그라피가 없죠. 체지방이 그 정도면 사람 죽어 이씨. 자 여기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이 그 정도면 사람 죽어요. 어? 도전? 뭘 도전이야. 피가 안 통해서 사람 죽어. 심장에서 피를 아무리 뿜어내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해. 죽겠지 사람이. 왜 사람이 싫은데요? 저건 죽었다. 저거는 월요일에 내가 월요일에 안 오지 쟤. 다음 주 일요일날 죽여버리다 어떻게든 죽여버린다 내가 진짜. 아 참아야 하느니라. 보자. 에이씨. 자 약수의 개수입니다.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여러분들 공식 알아 몰라? 솔직히 얘기하자면 공식 몰라요. 공식 몰라요? 뭐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죠? 사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중1 때 배우죠. 사실은 중1 때 약수의 개수다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하면은 그거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식을 써가지고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있다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A의 N제곱과 여기는 B의 N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요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치면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 지수로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지수로 올라가 있는 친구들에다가 다 얼마를 더한다 그래요? 1씩 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서로 그냥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원래는? 그치?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요렇게 구해서 솔직히 저 144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요렇게 그냥 공식 쓰게 되면 답은 나와. 물론 이건 1학년 때 했으니까 1학년 때 한 거니까 1학년 때는 그냥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확통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확통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초점 맞출 거는 이게 왜 나왔는지, 즉 why에 나는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나왔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알고 저 공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건 사실 경우의 수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금방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지금 수능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도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런 것들 자체도 다 그 경우의 수의 원리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리뷰 코스나 그런 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 돼. 수능 특강할 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쨌든 약수라는 것 자체가 소인수의 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144를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144를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서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중1 때 했던 거 진짜 나눠보시는 거예요. 소인수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소수로 나눠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얘는 얼마로 나눌 것이다? 2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될 것이다? 나누면은 또 뭐로 나눌 것이다? 나누면 얼마가 되었다? 또 6으로 나눈다고요? 소인수로 나누라니까 3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었고요? 12가 되었고 또 이번에 뭐로 나눌 것인데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었고요? 4가 되었고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2가 되면서 끝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144는요 2의 몇 제곱에 3의 몇 제곱이 된다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4제곱에 3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 밑은 그 숫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지수가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 저 지수가 가리키는 바는 결국 뭐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고 있기만 하면 될까요? 저 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뭘까요? 저 144에다가 저 숫자를 몇 번을 곱해야 돼요? 그치. 다시 하면 뭐야? 그냥 이게 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가리키는 바는 그 밑에 있는 숫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소형철분해? 저게 드디어 미쳤나? 마지막이 아니 인수 너 이러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2의 4제곱이야. 다시 얘기하면 2의 4제곱은 2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나 지금? 그래 2가 4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를 이렇게 4번 곱한 거고 3은 몇 개 있었다는 소리예요? 2개 있었으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네들이 후보야. 사실상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뽑아대는 거야. 그래서 곱해가지고 우리가 약수를 만드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2는 몇 개 뽑을 수 있게 됩니까? 최대 몇 개 뽑을 수 있어요? 4개 뽑을 수 있죠. 그러면 2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왜 5가지야? 안 뽑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 약수에는 항상 누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도 안 뽑았을 때 나오게 되는 게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얘가 5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뽑는 거에서부터 싹 다 뽑는 것까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원리로 보게 되면 3은 몇 가지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투턱 미친놈인가?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3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3가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에 현재 헐탱이가 없네. 나 투턱 안 잡히는데 이 미친놈이 투턱이 잡히나? 가끔씩 이제 투턱이 잡힐 때가 있긴 있는데 밑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불의 옥잠인가 이 소리하고 자빠졌잖아. 저게 뭐 불의 옥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봐봐.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5가지랑 3가지가 이렇게 각각 생긴다고. 그때 이렇게 각각 생기는 거 둘을 곱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 됩니까? 그치? 스샷하고 인증한다고? 미친놈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 곱해준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게 된다면 결국 여기 그래서 5 곱하기 3 이게 결국 뭐야? 지수에다가 다 1 더하고 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곱했냐를 한다면 이거를 같이 뽑아놓고 우리가 조합하는 거니까 즉 서로가 서로의 영역권 안에 있으니까 곱해준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공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곱의 법칙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5 곱하기 3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15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도 15개가 되었습니다 라고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쉽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봐봐. 그럼 2번도 그러면 A 더하기 B 우리는 여기는 L 더하기 M 더하기 N 그 다음에 우린 여기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전개할 때 포인트를 잡아주십시오. 그럼 우리 다항식 전개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분배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난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분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나눠준다야.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 잡아요. 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요 항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2개 중에.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첫 번째 거 그래서 2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은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며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래 3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마지막 거 3가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내 마지막 질문은 여기서 하나도 안 뽑는 거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얘들은 같이 뽑아 따로 뽑아? 같이 뽑으니까 곱한다야 더한다야?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된다는 거야. 계산해봐. 얼마 나와요? 저것도 이제 또 신명나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장명준이 또 이제 슬슬 신명나게 하는 숫자가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 정답은 1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은 18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항의 개수는 그래서 우리는 18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탱이가 없죠? 어떻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질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돼. 지금 여기까지는 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게 드디어 미쳤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저 채팅창은요. 오늘 11시가 되면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왜? 유튜브 링크로 바꿔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로 바꿔놓으면 그거 알지? 채팅 못 보는 거. 뭘 보고 싶은데요. 아니 이걸 뭐 남겨놔? 뭐 라이브 영상 남겨놔? 30일 동안 남겨놔? 이거 채팅창도 유튜브에다 못 올리고. 그거 못 올려. 그러면은 이거 영상만 저장되더라고 항상. 폰카를 바꿔야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로 바꿔. 내가 뭐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BJ 형철입니다 이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아니 누가 별풍선 써줄 줄 알아요. 야 이거를 가지고 누가 별풍선을 어떻게 쏘냐 이걸로. 원장쌤이 이걸 왜 써? 저게 미쳤나?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여기 잘 봐. 지금 우리 교재 5쪽과 그 다음에 6쪽, 7쪽, 8쪽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순혈과 조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섞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둘이 같은 거야 사실은. 순혈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같은 건데 얘네들이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어느 쪽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그래서 순혈과 조합은 사실 같은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많이 헷갈려 했던 거야 1학년 때. 왜? 사실상 똑같은 친구인데 어떤 그 한 끗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 한 끗 차이 하나 때문에 얘네들 이름이 달라졌던 거거든. 얘네들이 빡쳤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고 키워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순혈과 조합이라고 키워드를 붙였을 때 이 순혈과 조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그때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즉 공통적인 상황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혈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결국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N개라고. 그럼 그 후보의 개수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즉 R개만큼을 선택한다는 거는 공통사항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건데 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일정 개수 R개를 선택하는 거를 일단은 순혈과 조합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후보들 중에서 일부만을 고른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잘 봐. 그러면 얘네들과 같은 공통적으로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명이 있어. 그 100명 중에 흑백 요리사라고 치고 내가 이제 빠스요 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있는 그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쨌든 10명을 뽑는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거는 순혈이든 조합이든 같은 상황인 거야. 10명을 뽑았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구분해주는 한 끗 차이가 있는데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뽑았어? 내 앞에 키 순서대로 줄 서봐요. 이런 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큰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 앞에 키 순서대로 줄 서봐요 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순서라는 거를 다시 재배열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이 순서 재배열 하나만을 가지고 순열과 조합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한 끗 차이야. 그 한 끗 차이로 순열과 조합이 따로 구분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대로 선택하는 거는 맞는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흑대 요리사 같은 소리하고 자꾸 빠졌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R개를 선택해주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 끗 차이가 바로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순서라는 거는 다시 하면 뭐냐면 자리 재배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자리를 다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게 여기서 핵심 키워드 단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리 재배치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잡아주세요. 그때 이 순서 자리 재배치를 인정을 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순열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거를 우리는 MPR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 따위는 개나 져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개나 져버린 것 그게 바로 조합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우리가 여기는 NCR 원래는 컨비네이션인데 추수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NCR 이렇게 써줄 수도 있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NCR이라는 기호를 훨씬 더 많이 친숙해지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고 NPR이라는 친구는 조금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NPR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한다면 이 NCR을 계산할 때는 NPR이 필요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PR은요, 계산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 요 정도까지는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NPR.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NPR을 계산해 주는 거는요, 그냥 어디서부터 우리가 계산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숫자 N에서 이 N 다음에 오는 거는 그 N에서 얼마를 뺀 것? 하나 뺀 거, 즉 하나 낮은 애들끼리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 뺀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낮은 게 n-2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곱해. 어디까지 곱하면 되냐면 솔직히 뭐 여기까지 곱한대요. 이건 몰라도 돼. 다만 중요한 건 이거 곱하는 개수가 있을 건데 이 개수가 몇 개가 되기만 하면 돼? 그게 뒤에 거 개수만큼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게가 될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빼. 일씩 계속 빼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알게가 된다.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이거를 왜 배워? 라고 한다면 NCR이 이 NPR을 가지고 계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NCR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그냥 순서를 생각해서 배열해 주는 것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자리 재배치를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조합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NPR로 쓰게 되면은요,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게 된다면 자리 재배치하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NPR은 생긴다고. 자리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 재배치하는 경우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왜 살려? 조합에서는요? 조합에서는요, 자리 재배치를 우리가 고려한다 그랬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 고려를 안 한다요. 다시 한 번 뭐야? 내 앞에 줄 서봐요. 이거 안 한다고. 그냥 뽑았어? 끝난다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리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조합이에요. 자리 재배치를 고려해요. 그게 순열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조합을 순열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순열의 가장 큰 단점은 자리 재배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게를 뽑았어요. 근데 그 알게 뽑은 거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여기 첫 번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재배치하는 경우를 인정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요 개수만큼 뽑은 거에 대한 자리 재배치한 경우를 없애버리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RP, R만큼 나눠주는 게 필요했던 건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알게에 대한 순서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앞과 뒤가 똑같은 애들의 순서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팩토리얼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게 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NCR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팩토리얼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팩토리얼은요 어디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1까지 계산해 주는 게 된다. 이건 내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는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이거야. 잘 봐. 이게 팁이야. 이게 팁이야. 순열과 조합에서는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이용해서 순열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이게 마지막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뽑아놓은 애들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하냐 안 하냐가 관건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내가 뽑아놓은 애들에 대한 우리는 자리 재배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자리 재배치를 했어? 안 했어?로 봤을 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조합을 가지고 순열을 쓰고 싶으면 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고 치면 이 NCR 자체가 r개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한 거라고 안 한 거라고? 안 한 거라고. 뒤에 뽑은 거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추후에 고려해 줄 거는 이 r개에 대한 자리 재배치만을 다시 고려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 틀려요?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고려합니다. 그럼 얘네들 자리 재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니까? 그치? r개에 대한 줄 세우기니까 rp, r. 즉 다시 하면 얘가 바로 r팩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r팩을 곱해주기만 한다면 mpr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여기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 다 이해됐어요? 괜찮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5쪽에 얘들이 있을 건데 이거 다 순열 P를 쓰지 않고 C로 계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C로 좀 계산을 해볼 테니까 C로 계산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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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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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계산해 볼 거야. P 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내가 너네에게 주문할게. 첫 번째, 바로 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모든 거는 다 이제부터 C로 푼다. 왜?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지? 어떨 때 P 쓰지, 어떨 때 C 쓰지 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C로 써놓고 P를 나중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건 어차피 팩토리얼로 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예부터 가볼게요. 3개의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나 몇 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의 개수 구해달라는 게 여기 문제야?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즉 나에게는 2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2자리 자연수를 나는 지금부터 이 3개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3개 중에서 일단 숫자 몇 개를 골라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2개. 그러니까 이거 조합으로 쓰게 되면 얘는 그래서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다 쫓아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32. 얘가 일단 시작인 거예요. 3개에 있는 숫자 1, 2, 3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게 일단 32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2개를 뽑는다고 쳤을 때 그럼 얘네들은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하냐 안 하냐?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개를 뽑았어. 그때 그 2개 뽑은 거에 대한 자리 재배치.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왜? 1과 1을 뽑은 거랑 2랑 1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숫자니까. 그럼 여기 우리 몇 개에 대한 자리 재배치만 다시 한 번 더 고려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2개. 그럼 2개에 대한 자리 재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 곱하기 몇 팩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몇 팩? 그치. 2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3 곱하기 2밖에 안 남거든. 그래서 뭐 6가지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5명의 반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5명을 뽑아서 뭐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는 게 포인트? 1렬 동그라미. 그러니까 5명을 뽑았는데 1렬로 줄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5명을 뽑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단 끊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25명 중에서 5명을 뽑게 되는 경우의 수 몇이면? 그치. 25C 5 하시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이 5명에 대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에 수 몇 팩을? 5팩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는 이유는 얘네가 서로 같이 일어나니까 따로 일어나니까. 같이. 바로 이어져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같이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3번은 대놓고 얘기할게.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작, 순열 동그라미. 순열 자체가 우리 순서 생각한다야 생각하지 않는다야 순열은 순서를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순열 자체가 우리가 순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3개의 숫자에서 일단 몇 개를 골라주는 게 시작이 되었고 그치. 32가 되었고 그 2개에 대한 순서를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P라는 기호를 이렇게 C 팩토리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괜찮지? 여기까지 다? 좀 빨라요? 안 빠르지? 빨라? 정은 좀 빨라? 안 빠르지? 자, 그럼 여기 네 번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게 되는? 3개를 선택하게 되는 뭐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순열의 수를 구하라니까 일단 당연히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시고 3개를 고르고 그 3개에 대한 뭐를 고려한다. 그치, 팩토리얼. 그러니까 우리는 5C3 곱하기 3팩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5번째 4P4를 구하는 거네요.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팩토리얼로 바꾸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팩이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인데 그럼 4팩토리얼은 결국 4P4는 결국 우리는 4부터 기준 잡아가지고 몇 개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1개. 즉 다시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곱하는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만 곱하면 된다고. 1씩 계속 빼서. 괜찮나요? 그러니까 4, 다음은 3, 그 다음에 2, 어디까지 해야 딱 4개가 나오냐면 1까지 해야 딱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은 항상 1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은 되겠지. 4, 3, 1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치, 얘 24죠. 그래서 정답은 24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럼 4P 2도 계산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4부터 몇 개가 될 때까지만 나열해주면 된다고요? 그치? 2개가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4, 3 하면서 끝나게 되겠지.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줄 건 조합에서 얘기할 건데 그 조합에서 우리가 기억해 줄 건 여기 있는 NCR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여기 있는 NC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랑 같다. 이거 알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조합에서 배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언제 쓰면 되겠는가?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증명하는 건 파스칼 삼각형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 더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파스칼 삼각형이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근데 그 파스칼 삼각형을 하게 되면 이게 왜 나오는지가 증명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증명을 안 해도 되고 1학년 때 배운 과정으로 가자면 팩토리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귀찮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과정보다는 이거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언제 쓰면 되겠는가? 즉 여기에 대한 when 이것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럴 때 쓰시면 돼. 간단하잖아.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 R이 압도적으로 어떨 때 쓰면 되냐면 클 때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의미가 알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압도적으로 큽니다의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만 해주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압도적으로 큽니다의 기준을 잡아주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잡아주겠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압도적으로 큽니다의 기준은 바로 누가 되면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숫자 n 있죠? 그때 그 n의 절반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 뒤에 있는 숫자가 크기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저거를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C 6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6이라는 숫자가 10의 절반보다 크니까 작으니까? 크잖아. 10의 절반은 5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훨씬 더 크니까 이럴 땐 그냥 뭐로 바꿔주는 게 좋냐면 이럴 때 그냥 10C 앞에 거 뒤에 거 뺀 10C 얼마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치, 10C4로 바꾸는 게 계산이 조금 더 덜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6개 써야 되고 얘는 4개 써야 되니까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뒤로 넘겨서 대표형 3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3까지만 보게 된다면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하나당 1분씩 잡으면 돼. 하더라고. 저 다른 학원에서 어제 해보니까 하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몇 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5명. 그러면은 우리는 5명에 대한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나는 5명 중에서 5자리에 그냥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순서 고려하니까 안 하니까? 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 P로 바꾸면 얘가 그래서 몇 P 몇이라서? 그러면 얘가 결국 뭐로 바뀐다? 그렇지. 5팩이죠. 그러니까 5팩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5개 될 때까지만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정답 12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1번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었고 1번은 쉬웠고 2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요 2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합과 팩토리얼을 쓰면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회원이 10명인 동아리가 있는데 나는 몇 명과 뭐랑 뭐를 뽑을 거냐면
대표 1명, 총무 1명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총무 다 빼놓고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난 10명 중에서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10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 2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명 골랐는데 그 2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리 재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은?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딱 뽑았어. 근데 대표를 지우한테 주는 거랑 정원이한테 주는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럼 얘네 자리 재배치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팩? 2팩이니까 여기 그래서 곱하기 2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된다면 십시 2 같은 경우가 뒤에서 즉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한 거분에 얘가 10p 2죠. 그럼 10에서부터 우리가 딱 2개가 될 때까지 곱해주고 거기에 얼마 곱하면 되냐면 2. 이거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둘이 약분 되잖아.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되냐면 90까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은 120, 2번 답은 90.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밑줄.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3번에서 포인트는요? 그치, 밑줄. A랑 C는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이웃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둘이 묶여야 된다, 안 묶여야 된다? 묶여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기 위한 경우의 수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을 경우의 수를 찾아주게 된다면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애초에 얘네들을 묶고 시작해버리면 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무조건 한 개 처리한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 개 처리한다는 건 A랑 C를 아예 그냥 이렇게 묶어버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C를 묶어버리고 우리는 B랑 D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리 재배정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리 재배정 해주면서 얘네들을 전체 배정해주게 되니까 그럼 얘는 그래서 몇 팩을 일단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얘네 전체 자리 배정하는 경우에서 몇 팩? 그치?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총 우리는 세 세트를 배정해주는 거니까 얘가 3팩이 돼요. 그럼 여기서 3팩 쓰고 끝내면 돼요. 맞아, 틀려요? 틀리지. 왜? 우리 여기 있는 A랑 C 서로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쟤들끼리 자리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이 팩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을 곱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3팩에다 2팩 곱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3, 2, 1 하면 6, 거기에 우리는 2 곱하기 1 하면 2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12가지가 되었죠. 그래서 3번 답은 12개.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 그럼 4번 이렇게 문제 짜르륵 읽어봤을 때 우리는 밑줄 그어야 되는 거 누구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요? 그치, 밑줄.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남자들끼리 절대 붙어있으면 된다야, 안 된다야? 지금 상황은요. 남자들끼리 절대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남자들끼리 안 붙어있을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죠. 괜찮나요? 그럼 남자들끼리 절대 이웃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붙어있지 않는다야. 그럼 오히려 우리가 먼저 배정해야 되는 건 이웃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웃 안 하는 거 먼저 배정해야 될까요? 둘 중에 뭐 먼저 배정해야 될까요? 이웃해야 되는 것,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웃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웃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것. 걔 먼저 우리가 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몇 명을 일단 먼저 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야. 6명이야, 여자가? 그치, 여자 5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 5명. 내 귀가 이상한가 봐. 끝날 때 다 돼서.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 5명을 먼저 배정해 주세요. 여자 5명 배정해 주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 되겠습니까? 그치, 여기는 5팩 잡아주고 이제 그 사이에 남자 배정해 줍니다. 그 남자 배정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남자는 총 몇 자리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6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골라줘야 돼요? 나 지금 5자리예요? 4자리예요. 남자는 몇 명 있어? 4명 있으니까 여기에 4자리 골라주는데 그 4자리 골라준 거에 대해서 자리 재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은 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까지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여기에 4팩까지 해주면 된다. 다 같이 일어나니까 얘네 셋은 다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팩은 120이고요. 얘가 64는요. 얘 4가 6의 절반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얘를 62로 바꿔도 돼. 맞아, 틀려요? 맞지? 6 빼기 4 하면 2니까 거기 우리는 4팩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기 있는 C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저기서 보여줬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볍게 건너뛰게 되면은 밑에 있는 답처럼 그래서 정답은 43,200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럼 5번은 비상이가 있는데 비상 6개를 문자를 나열할 거야.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는 어느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돼? 지금 여기 5번에서 동그라미 칠 단어 뭐야? 그치.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양 끝에 모음이 와도 되고 왼쪽에 모음이 와도 되고 오른쪽에 모음이 와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 정원이가 조용히 하래.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적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전체에서 반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우리가 6개의 문자를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예요. 몇 팩이에요? 6개를 싹 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6팩이죠. 거기서 우리가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는 결국 반대야. 그럼 반대는 양 끝에 뭐가 와야 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반대말은 양 끝에 모음이 온다야 안 온다요? 안 온다. 양 끝에 뭐만 온다? 그렇지. 그래서 반대 경우의 수는 양 끝에 자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양 끝에 우리는 자음이 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양 끝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 끝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의 수 결국은 우리 양 끝에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끝에 자리 2개 자음 몇 개 중에서 골라줘야 돼?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줘야 돼? 2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음 4개 중에서 2개 골라주고 그 2개에 대한 자리 배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남은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걸 안에다가 그대로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몇 팩을? 4팩을 전체 6팩에서 빼. 이게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뭔지는 니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답처럼 나올 겁니다. 알겠지?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 문제 가볍게 보고 원순열 다음 주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확통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확통 시작할게요. 몇 문제 안 되니까 풀어봐라. 알겠죠? 여기 7쪽까지 문제들 풀어오시면 됩니다. 7쪽까지의 문제들과 프린트 풀어오시면 되는데 조합은 어쨌든 개념은 설명은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3번 자체를 내가 조합으로 풀어드렸으니까 아마 프린트 문제들은 좀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